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에는 전남도 동부청사가 신축 중인데요. 전남도는 오는 7월 개청에 맞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전남도는 동부적 본부가 실질적인 이 청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표된 개편안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전남도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남도의 조직 개편안, 무엇이 문제고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권에 필요한 행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병희 순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월 동부적 본부가 개청을 앞두고 있죠. 현재 공사가 많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요. 네, 도청이 서부권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동부권 주민들의 어떤 민원 수요나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현 지금 동부본부 청사가 낙후되고 또 협소해서 네.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 6월에 순천 신대지구에다가 동부청사를 신청사를 건립하자라고 그렇게 의결이 돼서 2021년 10월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202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현재 살펴보니까 한 91% 정도를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주변 어떤 환경 정비라든가 마감 시설들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6월 준공을 끝낼 것 같고 7월 개청을 앞두고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소방 설비 그런 부분들을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91% 공정률을 보였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동부적 본부가 실질적인 이 청사 기능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는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요.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그 조직 개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직 개편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역민의 이런 뭐 소외감, 뭐 지역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중되고 있다는 뭐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이 조직 개편은 김영록 도지사가 내놓은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에서 기대감도 컸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실망감도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궁극적인 것은 제가 뭐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록 지사 그때 후보죠. 네. 5월 31일 날 공약을 발표합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동부권 주민들께 지금 현재 동부권이 1국 환경산림국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서 3, 4개국을 더 확대해서 3개에서 4개의 국 체제로 하겠다. 그거 요지였고요. 또 하나는 기존 동부 본부장을 상급으로 있는 것을 격상시켜서 정무부지사 또는 2급으로 격상하겠다. 그래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하고 세 번째는 빠르고 쉽게 처리하는 맞춤형 종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 속에서 동부권 본부 어떤 기능까지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조직 개편 안이 입법 예고된 것을 봐보면은 좀 실망스럽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환경산림국을 하나를 2개로 쪼개가지고 마치 2개, 3개인 양 그렇게 보이게끔 한 측면 때문에 아마 우리 동부권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 공약 약속 이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개 국이었던 것을 두 개 국으로 나눈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보면 지역 반발이 가장 아마 컸었던. 지역에 뭔가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사계 실국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하나의 이런 뭐 꼼수같이 예. 그렇게 느껴지는 영역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동부적 본부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과 인력을 확대해서 이제 그 역할을 더 키워보겠다. 동부권의 실질적인 이청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그런데 이제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원래 4개의 국을 두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그 이 숫자를 좀 맞추기 위해서 11개 과를 가지고 무리하게 3개의 국으로 만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한 국에 뭐 4개, 5개, 많으면 6개 정도까지도 과가 있는데 이 동부 지역 본부에는 지금 일자리 국에는 이 3개의 과, 그리고 또 환경관리국에도 3개 과, 그리고 문화산림휴양국에 4개 과 이렇게 해서 이 과의 규모 이 개수가 몇 개 안 되면서 3개 국을 유지하는 약간 좀 그 뭔가 좀 허술한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남도의 조직 개편 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본부가 기존 106과 154명 규모에서 1본부, 3국, 1관, 11과 320명으로 지금 현재 변경된다고 하죠. 전남도에서는 동부청사가 실질적인 이청사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이제 기존 상급 본부장을 2급으로 본부장으로 상향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최근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동부권도 서부권도 서로 불만이에요. 보면은 양쪽에서 서로 이제 소외받고 있다. 서부권에서 역시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동부권 쪽에서 보면은 숫자 맞추기성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서부권에서는 너무 동부권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더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서부권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동부권, 서부권을 떠나서 조직 개편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조직 개편은 비전과 철학도 없는 조직 개편이었다. 왜 그러냐면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전남의 10년, 20년의 어떤 미래의 담론, 철학과 비전을 담아서 앞으로 전남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조직 개편이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이번 조직 개편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조삼모사식 내지는 짜맞추기식 그런 개념도 철학도 없는 조직 개편이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비판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실국이라는 것은 비슷한 과들을 묶어서 실국장의 리더십을 발휘하게끔 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이번 조직 개편 내용들을 봐보면은 전혀 생뚱한 형태로 그 과들이 묶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국에 교육을 관장하는 희망인재 육성과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관광하고 교육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뚱한 형태. 또 산림하고 문화하고 또 붙여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산림하고 문화하고 붙여놨냐 그랬더니만은 절이 산에 있답니다. 사찰이 산에 있기 때문에. 좀 억측인데요. 그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엉뚱한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좀 비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동부권으로 봤을 때는 인력에만 신경을 썼지 기능적인 측면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동부권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사께 이거 잘못됐다. 입법 예고안 잘못됐다. 개선해라.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외형적인 틀만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패착이 생긴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봅니다. 이제 앞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교육
관련 기능을 합친 것은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관련 기능은 도교육청이 있고 그래서 이 행정기관인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아마 그 작은 규모로 둘 수밖에 없고 어딘가 떼다 붙여야 되는 아마 그런 고육지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우리 이쪽으로 오는 것 중에 보면 문화산림휴양국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두 개의 문화 관련 과가 옵니다. 문화예술과와 문화자원과가 오게 되는데 다른 그 과들하고 합치면 7개의 과 이게 되고 네. 그걸 억지로 두 개의 이 국으로 국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문화와 산림을 합쳐가지고 문화산림휴양국 이런 그러니까 국장이 다른 업무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생뚱맞은 두 개의 업무를 총괄 해야 되는 그런 좀 기형적인 조직이죠. 기형적인 조직이 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이제 하나씩 짚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투자 유치국이 3급, 그다음에 문화산림휴양국이 3급, 환경관리국 3급, 그다음에 여순사건 지원단이 중국단위, 그다음에 민원행정 담당관 뭐 이렇게 동부적 본부가 꾸려지는 것 같은데 먼저 일자리 투자 유치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자리 투자 유치국 상당히 예산이 많은 부서라고 듣긴 했습니다만은. 예,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라든가 중소벤처기업과 그다음에 투자 유치과 3개의 부서로 지금 구성을 시켜놨는데 여기에는 일자리 본부는 저는 조직 개편이 그래도 이 지역의 어떤 실정을 반영한 네. 조직 개편이 일부는 들어갔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건설국에 있는 산단 조성 팀이라든가 네. 또 전략산업국에 있는 산단 지원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자리 본부로 일자리 투자 유치국이죠. 이제는 네. 일자리 투자 유치국으로 그렇게 옮겨서 실질적으로 산단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쪽에 동부권의 산단에는 화학과 철광이 주된 요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집중되어 있고 경제의 어떤 65%가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성을 생각해 본다면 전략산업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 같은 게 이제 그런 부서가 통째로 좀 옮겨왔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 전략산업국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임하고 똑같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 투자 유치국은 말씀드린 하신 대로 그 온전히 다 넘어온 것 같고요. 기존에 원래 그 동부청사가 갖고 있는 예산이 한 9천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 투자 유치국이 오면서 그 제가 원래 이 예산 그 본 예산에서 잡혀 있는 걸 보니까 한 1,500억 정도 규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로는 그래도 그 규모가 좀 있는 그런 부서가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 부서가 문제예요. 문화산림휴양국. 문화산림휴양국이 문제입니다. 명칭부터 일단 생소해요. 예. 예. 문화하고 관광이 이렇게 원래는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그렇고 뭐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과 환경 쪽을 원래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문화와 산림을 서로 짝을 지었단 말이에요. 좀 불편한 동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생뚱맞죠. 전혀 어떤 구색이 맞지 않는 형태를 취했다. 그래서 개념이 없는 조직 개편을 했다. 네. 그렇게 지금 혹평을 지금 듣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예. 사실 관광과 문화는 바늘과 실입니다. 관광 정책이 점을 찍어 나간다면 그 점들을 연결하는 선은 문화라는 영혼을 담아서 점들을 연결하는 형태로 해서 선을 네. 만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 속에 또
스토리텔링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 주택의 스토리텔링 관광이 그렇죠. 네. 대세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대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관광하고 문화를 그것도 문화를 다른데 관광도 다른 어떤 과와 접목을 시켜놓는다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개념 없는 이번 조직 개편을 했고요. 네. 대신 이제 관광과 문화가 확대될 수는 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관광 문화를 더욱더 확대해야 될,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천혜의 자연 자유를 보유하고 있고 또 문화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나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과 문화가 확대 재생산이 돼서 서로 분리될 필요도 확대된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우리 동북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순천의 웹툰센터라든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든가 또 굴뚝 없는 산업들을 주택의 생태와 자연을 보고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굴뚝 없는 산업인 어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마이스 산업이라 그러죠. 마이스 마이스 산업. 산업.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어떤 문화들이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상태의 조직 개편, 문화 살림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형태입니다. 이제 문화와 관광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동됐을 때 이제 전체적인 상승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도에서 발표한 거 보면 문화 관련 과가 온 것은 앞서 말씀하신 문화 콘텐츠 관련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전남의 관광 자원도 다 거의 이쪽이 주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우리 학회 분들하고 얘기를 보면 되게 학회를 여수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앞에 말씀하신 마이스 산업이 그렇죠. 정말 이제 충분히 이 능력을 발휘할 만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이 수도권에서 이 전남 그러면 순천만 습지를 또 얘기할 거고,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 보성 녹차밭 이런 정도가 이 주요 이 관광 자원인데, 그 관광 자원들을 놔두고 굳이 그쪽 서부권을 그 관광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고 있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쪽에 뭐 섬들이 많이 있고 그런 자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이쪽이 관광 자원이 있고, 관광 자원이 많은 곳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곳에 관광 관련 수요, 행정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 기관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광과 이제 이런 행정과 어떻게 보면은 무한반도 이쪽 영역은 이제 행정의 중심 타운이 된 거고 전남 안에서 행정 중심 타운인 거고, 이제 전남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산업 중심 도시잖아요. 이제 도시의 성격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를 특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이제 거점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행정이 운영이 됐을 때 사실상 극대화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그러니까 원칙이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도 본청에는 주요 원래 행정 기능, 행정 번연의 기능들, 뭐 안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치안 관련 이런 기능, 소방, 그다음에 복지 이런 기능들은 그쪽에 두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산업 관련 정부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 관련 기능들은 산업 현장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이 행정의 효율 면에서나 또 민원들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먼 뭐 1시간 반 이상 그 시간을 허비해 가는 그런 노력을 꼭 기울여야 되는 것인가. 더구나 우리 지금 상황이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상 거기 서부권 쪽은 행정 중심이거든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행정 복합타운인 거고 거점인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12년 저희 여수 세계 박람회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제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무한반도 쪽으로 남학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치단체 간에 이런 경쟁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무안 쪽으로 이제 보내주면서 이제 동부권에서는 사실 그때 받았던 게 그 세계박람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때 당시에 이미 방향성은 결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사실 우리 동부권은 행정의 변방이죠. 변방이 네. 확실하고 지금 교수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샘물론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샘을 팔 때는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곳을 샘을 파야지 네.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데다 샘물을 파가지고는 그 목마름을 갈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예. 콸콸 쏟아진 데 샘을 파서 그 물이 넘치는 물을 동부권뿐만 아니라 멀리 서부권까지도 전달을 하는 그런 샘물론을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의 어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도 이쪽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될 때도 확실히 밀어서 더욱더 전남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남이 거점별로 잘하는 곳들은 잘하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구축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다른 각도라 그래서 좀 실망스럽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물론 예.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인 인프라적인 영역인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의 가장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곳을 더욱 잘하게 하는 게 나는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감입니다. 네. 그래야지 그러는데 이쪽이 이러니까 좀 이쪽에다가 더 놔둬야 되겠다는 개념이면은 그건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균형 발전론을 하도 한쪽에서 제기시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어때요, 교수님?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남의 이 상황 안에서는요. 예, 이제 그 균형 발전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중앙정부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조금 넓은 의미에서 균형 발전론을 생각해 보면 균형 발전론을 계속 얘기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을 하고 비수도권에 아주 거룩에 시설을 두겠다 이렇게 한 것이 결국 비수도권을 더 나쁘게 만든 것 아닌가. 네. 비수도권에도 어딘가 집중되는 곳이 있었으면 서울과 비등한 규모의 도시, 이 경쟁할 수 있는 도시가 지방에 아마 생겼을 겁니다. 네. 그걸 우리 전남 안에서도 한번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전남의 모든 지역에 고르게 뭔가를 둬야 되는 것인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어떤 데는 정말 자치단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전남 안에서도 균형 발전을 언급할 그걸 중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동부권처럼 인구가 지금 3개시만 해도 전남 인구의 죄송합니다. 25% 정도가 네네.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40% 정도입니다. 39% 정도네요. 절반이 약간 못 미치죠. 네. 40% 정도가 있고요. 이 서부권은 목포, 무안, 영암, 신안 여기까지 다 합치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로도 거의 여기가 그 서부의 한 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GDP는 훨씬 더 격차가 큽니다. 우리 쪽이 한 53%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3개 시가. 네. 그다음에 여수 아까 목포, 무안, 영암, 신안 이렇게 다 하면 전남 생산의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도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산업 집중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맞겠죠. 네. 잠시 내용이 좀 밖으로 나갔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이제 환경관리국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이 화두인 이 시대에서 차라리 환경과 산림, 기존의 조직처럼 환경과 산림이 한 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동부지역본부에 환경산림국이 기존 있거든요. 이 환경산림국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수범적인 측면이에요. 잘된 조직이다. 탄소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선도적으로 전남이 이 조직 개편을 이미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대려 환경산림국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 전남은 역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만은 지사의 공약 3개, 4개의 국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기존 환경산림국을 하나를 둘로 쪼개서 2개로 만들려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산림국을 하자니 산림과가 2개과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생뚱맞게 다른 것을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붙여서 문화산림 휴양국이다.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한 건데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되고요. 다시 환경산림국은 원대 복귀돼야 된다. 조직 개편 지금 입법 예고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어떤 발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조직 개편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다시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의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쪼개기식, 조삼모사식 조직 개편 어떠한 형태도 상정할 수 없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조직 개편 어찌 상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거의 지금 조직 개편에 거의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나눠보면은 개념도 철학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교육에 관계된 희망인재 육성과를 관광국에다가 붙였다라는 거, 그리고 환경산림국을 쪼개서 산림국에다가 문화라는 걸 또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 그 측면에 대해서는 조직이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버리는데. 이 위원장이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심의를 좀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물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초점은 그 공약인 그 국수를 맞추는 거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조합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산림환경국 같은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야말로 그 우리 기후위기하고 할 때 산림과 환경은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있는 이 조직에다가 그 새로 개편안에다가 하나 정도의 그 산업 관련 조직이 더 오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쪽에 지금 에너지 그쪽은 뭐 에너지 저 한전이 있고 또 풍력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에너지를 두겠다고 하면 이쪽에는 물론 에너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그럼 그쪽에 두는 것으로 하고 대신 산업 중심인 이쪽에다가 전략산업국 정도를 옮겨오는 정도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설득력을 좀 얻을 수 있는 영역인가요? 아니면 아예 여지가 없는 부분인가요? 지금 어떤 합리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도에서? 어떤 의사들의 어떤 전달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분법적 어떤 사고가 팽배돼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동부권, 서부권이 마치 어떤
치킨 게임 내지는 뺏고 뺏는 그런 모양새로 비칠까 싶어서 소지역지구로 붙일까 싶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라든가 이제 이런 방향성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전남도에서 혹여 네. 이제 이런 소지역주의,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왠지 이제 이런 헤게모니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차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로 이제 내비치게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남이 하나로 결집해도 지금 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거대한 이 파고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둘로 쪼개지고 세 개로 쪼개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될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좀 이번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의원님께서도 거기서 도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고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제 여순 사건 지원단, 어떻게 보면은 여순 사건 지원단 같은 경우는 여수 순천 사건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동북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뭐 미리 예측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여순 사건 지원단에 대한 이제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배가시킬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기회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여순 사건이 우리 전남 전체적인 일원에서 일어났고요. 또 경남과 전북까지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말 그대로 여순 사건, 여수와 순천 이 동북권이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가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진작 이쪽 동북권으로 와서 행정이 임했어야 된다.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임했지 않는가라는 자성의 반성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뒤늦지만은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쪽으로 오게 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네. 사실 조사라든가 진상 규명이라든가 또 유가족 지원이라든가 또 위령 사업 등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행정 담당관은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동부지역 본부에 이제 민원 행정 담당관이 새로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이런 고무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민원 행정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가장 말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민원 행정이 우리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들다 그래요. 어렵죠. 어렵고 힘들다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동북권 인구 비율을 47.2% 정도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우리 동북권 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또 민원들,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위임된 사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 한번 봐볼게요. 보면서 말씀 나누시죠. 지금 동부 지역본부 민원 처리 비중을 좀 한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민원 종류가 총 272종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민원 종류가 거기에 137종인 50.4%가 우리 동북권 민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민원이 28,698건인데 13,350건, 46.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봐본다면은 굉장히 민원 처리에 대한 어떤 기중함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 반증이 나와 있고요. 또 위임 민원 처리 효과를 봐보면은 지금 이동 시간이 왕복으로 봐보면 한 166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북권 평균으로 가니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뭐 곡성, 고흥, 보성까지 봐본다면은 평균으로 보면은 72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94분 정도가
줄어듭니다. 1시간 반 예, 정도가 1시간 반 정도가 네. 줄어들어 버리고 또 이동 경비도 마찬가지해서 약 53,200원 정도가 네, 줄어든다는 이 통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다면은 굉장히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 속에서 동부본부가 격상되고 동부본부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서 더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원행정 담당관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현재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이 요구했던 비전하고 이런 핵심 부서들이 빠졌다는 것, 뭐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관광국이나 관광재단, 문화하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엮어낼 수 있는 관광국이나 관광재단 등이 동부권으로 옮겨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여론들이 좀 있어요, 교수님. 예. 관광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 자원이 주로 이쪽에 있고 또 관광객이 오는 곳이 주로 이쪽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장에 있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직도를 보면 본청에 아직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또 에너지산업국, 관광인재체육국, 보건복지국, 그리고 산업 관련해서는 전략산업국이 아직 거기 남아 있고 농축산식품도 남아 있고요. 해양수산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본연의 기능인 자치행정, 건설교통, 소방본부 아직 많은 조직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처음에 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를 두는 이유 자체가 네. 도청이 너무 이 서부 쪽에 몰려 있다, 치우쳐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 이런 종류의 그 현장 중심의 행정은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몰려 있는 이 지역에 좀 더 입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부지역 본부에 이제 이런 효율성과 통합성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조직 개편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국이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면은 그 부서의 이런 국의 행정의 이런 정체성, 효율성이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연관된 협업도 불가능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어렵죠. 어려운 상태가 되고 또 이렇게 상위 직급의 이런 결제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들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을 두는 이유는 그 비슷한 과들을 모아서 그래서 비슷한 기능들을 모아두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그 국장도 그 관련된 같은 종류의 일을 해야지 그게 될 텐데 전혀 그 성격이 다른 과들을 묶어서 한다 그러면 국장도 아마 두 사람의 국장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하는 셈이라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이제 전남도가 서부권에 시중됐던 시군 직원들의 도청 전입 인력이 동부권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그동안 제기됐었던 이제 도청 직원들의 인력풀 문제, 이제 지역 불균형 문제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권에서는 전남도가 전체 공무원 정원수 대비 약 한 22% 정도를 이제 동부권으로 이렇게 보내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 약 한 350명 정도 되죠 지금. 예. 예, 그 정도 되다 보니 이제 서부권의 조직들이 이제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이게 숫자 빼각이다, 공무원들 빼각이다, 뭐 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우려감이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남 정체적인 어떤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돼야 되는 측면이고 단순하게 어떤 서부권 동부권이 아닌 이부법적 어떤 잣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권역별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고 또 동부권의 전남 경제의 65%, 전남 관광의 70%가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이 경제 파트라든가 관광 파트가 와야 됨이 맞지 않느냐
가까이 있어야지만 더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일례로 지금 18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수가 345만 명 정도가 왔다 그래요. 이 방문객들이 여수라든가 보성이라든가 고흥이라든가 벌교라든가 구례라든가 이쪽 광양이라든가 이런 낙수 효과들이 있단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그쪽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측면으로 봐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샘이 콜콜 쏟아질 수 있는데 샘물을 더 깊이 파서 그 물들을 우리 전남 전역에 전파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고요. 네. 또 우리 그 김영록 지사께서 작년 5월 30일 공약 발표를 할 때 동북권 기능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전남 동북권은 산업과 경제, 문화, 관광 등 무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이다. 동부본부 개청을 통해 동북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 4개국을 더 늘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전남 관광국에 소속돼 있는 실질적인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광재단이 있고요. 네. 또 문화 쪽에는 문화재단이 있고 예. 전략산업국 쪽에는 전남 테크노파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라 그런다면 동북권, 서북권이 그런 어떤 균형적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간이 약 한 2분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질문들 드려볼게요. 근데 이것은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도의회에서 이제 6월 이제 상정이 안 되고 만약에 7월 조직 개편 인사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월 도의회에서 이제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이거 안 되면은 개청에도 차질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죠. 첫째는 그 조직 개편을 관장하는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이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환경산림국을 한 개를 두 개로 쪼개서 마치 두 개인 양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대복귀 시켜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존 이제 일자리 본부가 이쪽으로 오기로 돼 있고 일자리 이제 투자 유치국이라고 해서 오기로 돼 있고 그럼 한 개국입니다. 여순 사건 지원단하고 민원 행정관실을 만들어지고 그 한 개국에 대해서는 좀 유동성을 갖고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이쪽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의 견지인데 이것을 한 개를 두 개로 쪼개는 그런 조삼모사식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지금 입법 예고안대로만 상정이 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상정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해놨습니다. 도 행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병희 교수님 말씀 듣고 오늘 자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동북권에서는 동북권 소외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북권에서는 또 서북권 소외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쪽 지역 전부 다 서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전남도의 이런 화합과 통합 뭐 이런 영역에 있어서 정말 지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서부 입장에서는 동북권은 산업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권에 산업이 많은 것은 이쪽에 그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쪽에 수심이 깊고 수출 관련 산업을 두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라서 했던 것이고요. 이 행정은 우리가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일인데 그것은 이미 도청을 서부로 하면서 서부 쪽은 굉장히 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것을 이제 좀 뭐랄까 보정해야 한다 그럴까 교정하는 차원의 그 동부청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쪽에 소외받았던 행정에서의 소외 그걸 이제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줘야 되는 그런 조직 개편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진 이 지역에
기업 관련 행정 수요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는 그런 조직 개편이어야지 그나마 이 행정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님 그리고 순천대 박병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전남도의 조직 개편을 두고 동부권도 서부권도 불만입니다. 전남도는 조직 개편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선택과 집중, 행정의 효율성, 균형 발전 모두 전남도민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호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